반갑습니다. 저는 양천고등학교 지금 진학 진로부장으로 있는 최경혜라고 합니다.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작년에 저도 이 시간에 고민을 한 시간입니다. 작년에 저희 아들을 대학에 보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대학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공부가 부족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그 친구가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의 그 차이를 줄여 나가는 과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과 그리고 또 한 20년 넘게 고3 담임을 하고 고3 관련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 타임에 부모님들에게 제일 필요한 강의는 어떤 강의일까, 이런 고민을 해서 제가 지금 강의를 총 4개의 꼭지로 나갈 건데요. 이때 2024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 로드맵을 위주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내용은 간단하게 꼭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난 6월 22일 날 우리 교육청에서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분석이 유튜브 대입공강 똑똑 톡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 강의를 보시고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입시에서 중요한 입시 결과를 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3번, 4번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교재를 제가 짚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를 얘기할 때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요 3가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누구랑 경쟁하느냐입니다. 무엇을? 학교생활 기록부.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전형 방법. 대학마다 정말 다릅니다. 수시에서도 다르고 정시에서도 다르고 그 다른 방법들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누구랑? 상대평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랑 경쟁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전국에 일반고가 몇 개가 있고 특목고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전국에 한 2,370개 일반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과학고가 20개, 영재고 8개, 28개, 2,000명, 2,400명 정도의 과학고, 영재고 친구들이 있고요. 외고 친구들과 그 다음에 국제고 친구들이 한 7,00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쓴다면 어디까지 지원을 할까? 그랬을 때 이제 과학고나 영재고 친구들은 한 2,000명 정도 수준이니까 어느 정도 라인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근데 외고는 생각보다 이제 인원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쓰는 지원 범위가 넓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대입 기본 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는데 여러 규정이 있는데 3가지 규정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횟수 규정, 그 다음에 모집 시기별 복수 지원 금지 규정, 그 다음에 이중 등록 금지 규정입니다. 그건 책자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 횟수 규정은 지원 최대 수시 6회, 정시 3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수시에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이 정시에 지원이 불가하고 추가 모집에도 지원이 불가하든 모집 시기별 복수 지원 금지 규정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시 모집 일정입니다. 이제 벌써 다가왔죠. 9월 11일 날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면서 수능이 11월 16일에 이루어지는데 수시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시에 어디 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때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9월 모의고사입니다. 요 일정 잘 챙겨봐 주시고 결국 9월 6일 모의고사 친 거를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서 접수 마감 일자도 대학마다 다르다는 거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작 시간은 9월 11일 똑같이 시작하지만 마감하는 시간들은 다르다라는 것들. 그러면서 부산 지역 거의 대부분 대학들은 9월 15일 금요일 날 마감하는데 부산 교대만 오후 5시에 원서가 마감이 되고 다른 대학들은 6시에 원서가 마감된다는 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입을 갈 때 크게 수시, 정시가 있고
근데 저희가 오늘 얘기할 거는 수시 모집인 거죠. 그래서 수시 모집에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위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 6개를 가지고 저 3가지를 가지고 수시 원서 6개를 어떻게 조합을 해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놓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 모집 인원이 수도권은 수시 모집 비율이 한 64%고 정시 모집 비율이 35.6%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진학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정시 모집을 저는 정시파 선생님 인생은 한 방이잖아요. 저 정시로 갈래요. 이런 말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정시로 가는 게 힘듭니다. 특히나 수도권 대학들은. 왜냐하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졸업생의 유입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비수도권 저희도 이제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을 잘 써야지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보통은 점수로 가기 때문에 사실 가고 싶은 대학보다는 점수에 맞춰서 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가고 싶은 대학 학과를 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고민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시 모집의 전체적인 비율입니다. 수도권은 종합이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교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년 전부터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 학교장 추천 전형들입니다. 그 전형들로 해서 교과 전형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대학들은 교과 중심이고요. 종합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교과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입시 결과를 안내할 때 학생부 교과, 즉 교과 성적 위주로 일단은 라인을 잡고 그 라인을 잡은 상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 지원 시 고려할 사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이 변수들을 어떻게 내가 일일이 다 체크해? 하지만 우리 애가 가려는 대학 학과를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변수들을 챙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많은 고려 사항들을 가지고 수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누구랑인 거죠. 무엇을이 결국은 이겁니다. 교과 성적, 과목 이수 상황, 서류 준비도, 그 다음에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전형 유형, 지원 자격 이런 방법들을 다 챙겨서 지원을 해서 입시 환경 지원 성향, 저 성향에 따라서 매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상대평가라는 것들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큰 하두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이죠. 학생들마다 듣는 과목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대학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 3년 전에는 제대로 몰랐다면 이제는 많이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들어서 우리 대학, 우리 과에 왔니를 과거에는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많았다면 지금은 반영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이수한 게 다르다. 부모님 세대들 때는 뭐 크게 뭐 문과, 이과 이 정도로 이렇게 구분했다면 같은 문과 속에서도 어떻게 학생들이 과목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과목 선택한 것만 봐도 이 친구가 인문계열 성향의 학생인지 자연계열 성향의 학생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근데 또 과목 수도 다릅니다. 그리고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있고 또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이 있고 그래서 대학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같은 경우는 숫자를 가지고 가는데 그 숫자 계산 방법도 대학마다 다릅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계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부산 진학 지원단에서 이제 대학별 산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배부하였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 배부되어서 각 담임 선생님이 한 장짜리로 출력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부산 지역 15개 대학, 서울 지역 15개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내 점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점수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상대평가니까 내가 석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겠죠. 그 석차도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거를 사용을 못한다고 아니면 15개 대학 말고 다른 대학을 하신다면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를 이용하셔서 거기에 성적 분석이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학별 성적 산출을 활용하시면 성적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학교 생활 기록부가 점점점 간소화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다 없어질 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에서도 도대체 뭘 가지고 평가란 말인가 라는 고민의 시대가 왔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자율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 학교 계획에 의한 동아리활동, 그 다음에 진로활동,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제외하고는 비교과 활동들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뭐 수상이나
그다음에 독서활동,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죠.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 중요한 거죠. 어떤 과목을 들었고 몇 단위를 들었고 몇 등급을 받았고 원점수는 얼마며 평균은 얼마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한 또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해서 우리 대학 우리 과에 왔니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사실 학년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진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소개서에서 변명을 할 수 있었는데, 아니 변명이라보다는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졌으니까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렇게 만약에 진로가 변경이 됐다면 어떤 활동을 해서 진로가 변경되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다면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점수가 부족해서 학과를 낮춘 것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또 많이 얘기 들은 게 통합형 수능인 거죠.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학생들마다 이제 국어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 수학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에 대한 유불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국어보다도 수학에 대한 유불리가 더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년도 국어 선택 학생들이고 그것들의 표본 자료를 바탕으로 1등급 퍼센테이지를 가져간 걸 조사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에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35.1%인데 1등급을 가져간 비율이 85.58%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엄매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매 비율이 늘어서 이번 6월 모평 같은 경우는 엄매가 40% 정도로 신청을 했고 화법과 작문을 60%로 신청한 상황입니다.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법과 작문을 응시한 친구와 언어와 매체를 응시한 친구의 공통과목 평균은 그렇게 차이가 심하게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학입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미적분 기하를 친 친구들의 공통과목 평균 차이가 정말 심하게 납니다. 심지어 20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공통과목의 평균을 가지고 점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미적분 선택자들이 절대적으로 1, 2, 3등급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률과 통계를 응시하는 친구들이 등급을 못 가져가니까 이번 6월 모평에 미적분을 이 확률과 통계를 응시하는 친구보다 더 넘었습니다. 미적분 응시자가 48.5%고 확률과 통계를 응시하는 친구가 47.8%였습니다.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냐면요. 이제 미적분 기하를 친 응시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수학 등급을 맞추기가 좋은 거죠. 수학 등급을 맞추기가 좋으니까 수시에서 최저 충족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친구들은 보통 문과 경향인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그 친구들의 수능 충족 비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각 대학들에서도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대학교가 학교 추천 전형에서 세계합 6에서 세계합 7로 완화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입니다. 정시에 가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냐면요. 미적분을 응시한 친구들이 과거에는 이제 가형, 나형 따로 했을 때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점수를 받았다면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1등급에서 5등급 사이로 점수가 확 이제 점수 받는 분포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동점자 비율이 늘겠죠. 그래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의대를 가시려면 서울 주요 대학 의대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들의 의대를 가시려면 정시에서는 수학을 한 개 틀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정시에서 의대를 갈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졸업생의 유입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 6월에 졸업생이 19% 정도 들어왔습니다. 보통 예년의 통계 자료를 보면 6월의 기준의 2배가 수능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6월에 한 19% 들어왔으면 2배면 38%죠. 뭐 그까지 되겠나 싶기도 하지만 한 35%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는데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3월 달에도 80점을 받고 6월 달에도 80점을 받고 9월 달 모의고사에도 80점을 받았으면 수능에서도 만약 80점을 받는다면 나의 점수는 그대로지만 싸우는 경쟁 상대가 달라져서 나의 상대적인 숫자는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정시 라인을 잡을 때 꼭 9월 모평 기준으로 잡으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3월 달에 모의고사를 칠 때는 재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했고 6월 달에는 재학생과 재수생,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재수생뿐만 아니라 반수생,
그 다음에 수능을 가면 이제는 재수생, 방수생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바꾸기 위해서 한번 시험을 쳐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경쟁 상대들은 훨씬 더 치열하고 많아진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시를 지원을 할 때 이제 정시를 가지고 이제 라인을 잡는다. 그런데 이제 지원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모집 요강을 제대로 꼼꼼하게 보지 않습니다. 꼭 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부산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입니다. 거기 보시면 사범대학의 윤리교육과 보이십니까? 거기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학생을 선발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도 사회복지학과를 희망하는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 저 사회복지학과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했는데 선발하지 않습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선발하지도 않는데 지원한다고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2023 대비 2024의 모집 인원도 많이 변한 전형마다 변화가 심한 곳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이 870명이었는데 올해는 799명으로 각 학과별로도 인원수들이 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입시 결과를 보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되겠죠. 부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부산대가 많은 것들을 바꾸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한 200명 정도 늘렸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300명 정도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늘고 줄임에 따라서 교과 전형은 점수가 조금 이제 내려갈 폭이 조금 넓어질 수도 있고, 근데 종합 전형은 폭이 더 좁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당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첨단 분야를 각 대학에 이제 배정을 해서 이제 이런 친구들을 뽑아서 우리나라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뽑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실 문제가 이겁니다. 스카이 서울 서영고의 첨단학과 증원이 한 3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저렇게 된다면 이제 자연계열의 선발 인원이 늘어난 거죠. 그렇게 되면 상위권 대학들의 점수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점수폭이 조금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모집 요강을 또 보셔야 될 거가 뭐냐면요. 학교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형 방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걸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하지만 우리가 가려는 대학과 학과에서는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원 자격들을 이렇게 챙겨 보셔야 되는데요.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또 각 대학마다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 교과 성적 우수 인재란 전형이 있다. 이 전형은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역혁신 인재 전형이란 게 있다. 이 전형은 누구나 다가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애들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발 방법의 전형 명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세 개의 전형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경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이 종류 많은데 지원 자격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 자격 중에 한 개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다자녀 3인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2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 인재 2개를 다 적을 수 있는데 둘 중에 어디를 썩을까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고민을 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누구랑 경쟁하느냐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원 자격을 같이 챙겨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외찬 한부모 가정들의 학생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들은 보통 선발 인원이 작습니다. 그래서 경쟁률 보시고 둘 중에 더 유리한지 무엇이 유리한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수도권 대학들에서 지역 균형 선발 전형으로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선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지 지원 자격이 생깁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냥 보고 경쟁률 낮다고 친 거 적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학교장 추천, 학교장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쓸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생략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한 장의 카드를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아야지 되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들은 챙겨주시고요. 그렇게 챙기면서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곳 없는 곳들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은 지역균형 선발은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인데 교과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과목을 들어서 우리 대학에 왔니를 또 대학들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도 다양할 수 있다는 것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비고란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X가 있고 졸업생 가능이 있고 재수생 가능, 뭐 삼수생 가능 이런 얘기되어 있습니다. X는 재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치한 약한수를 바라는 친구가 있는데 요즘 의치한 약한수는 졸업생들의 유입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시로 의치한 약한수를 합격한 학생의 한 90% 이상이 졸업생들이랍니다. 그럼 재학생들이 참 자리를 차지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잘 가야 되는데 또 수시 모집에서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생들이라고 조금 덜 싸우는 이런 전형을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23 대비 2024에 많은 전형 방법들이 조금씩 변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변화한 내용들은 일일이 짚어드리기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분석 강의를 보시면 요 변화한 부분들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한 부분들에 따라서 당연히 입시 결과는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입시 결과의 변화는 저 뒤에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반영 방법들이 이제 달라진 대학도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서강대입니다. 서강대가 작년에 국수, 영, 사과, 전과목에서 올해는 전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챙겨봐 주시고요. 학생부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이제 완화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런 완화된 부분들도 챙겨봐 주시고요. 부산 지역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바뀌는 건데 부산 지역 대학의 가장 큰 변화는 부산대죠. 부산대학교가 원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100%로 학생을 선발했는데 교과 80에 학업역량 평가 20. 학업역량 평가 20 저거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건데 그거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 오타를 한 게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 한국해양대 변화 없습니다. 작년부터 변화했는데 제가 올해 변화에 같이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학들을 정할 때 뭐 점수가 어떻니, 학생부 교과로 하니, 종합으로 하니 이런 것들을 할 때 또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복수 지원 가능 횟수, 그 다음에 교직 이수 가능 학과, 전과 여부, 그 다음에 경쟁률들을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책자에 순서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자 보시면서 하시는데요.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가로, 세로를 얘기합니다. 제가 가로, 세로. 세로가 전형 방법에 따라서 하나의 학과에 쓸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전형에는 하나의 학과에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학생부 교과의 교과 성적 우수 인재로는 교과 성적 우수 전형으로는 2장을 못 씁니다. 1장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세로 줄로는 여러 장을 쓸 수 있습니다. 같은 학과를 쓰셔도 되고 다른 학과를 쓰셔도 됩니다. 대신에 대학마다 그 기준은 다릅니다. 그 기준 다른 걸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직 이수 가능 학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시면 되는데 교직 이수가 가능한 학과들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범대학, 그 다음 비사범계. 사범대는 이제 들어가서 졸업하면서 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비사범계는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교사 자격증이 나오지 않지만 교직 이수 과정이 개설되어 있어서 이제 교직 이수 과정을 기준을 맞추어서 졸업할 때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들도 다 각 대학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전과 가능 여부도 이제 챙겨보시고요. 죄송합니다. 왜 넘어가지? 아이씨.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쟁률인데 경쟁률 하면 화면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학별, 학과별, 전형별 경쟁률들도 챙겨보셔야 합니다. 입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상대평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별 특히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향성이 교과나 종합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논술 같은 경우는 아직 시험을 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교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알 수 없잖아요, 선생님. 제가 또 잘 쓸 수도 있고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상향 지원도 많이 하고 쓰고 싶은 학과로 지원을 많이 해서 경쟁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작년에 이제 성균관대 논술 전형에 의대 같은 경우는 489대 1이었습니다. 5명 모집에.
그러니까 노조 전형을 이제 생각을 하실 때는 이런 경쟁률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이제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모 학교에 재작년에 10대 1이었는데 작년에 20대 1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입시 결과가 올라갔겠죠. 그래서 그런 대학별, 학과별, 전형별 경쟁률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우리가 수시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논술로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실기실직 전형은, 예체능 전형은 생략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할 때는 교과 성적이 기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부산 지역 많은 대학들은 교과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과 100% 말고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부 대학은 서류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면접을 보기도 하고요. 학교마다 다양하고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부분 많이 적용을 합니다. 물론 없는 것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위주로 가다 보니까 눈이 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복 합격도 많이 하고 충원율도 많이 돕니다. 점수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통 이렇게 제가 요걸 한번 나눠봤습니다. 수능 최저를 미적용하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그 다음에 교과만 반영하는, 그 다음에 교과 외의 요소를 반영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교과 100% 대부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플러스 비교과. 비교과는 보통 여기서 비교과는 출결 봉사가 보통 들어갑니다. 출결 같은 경우는 병결은 상관없고요. 미인정 결석 이틀 이하면 거의 다 만점입니다. 봉사 시간 같은 경우도 전량적으로 들어가는 일부 학교들이 있는데요. 1, 2, 3학년 합쳐서 한 30시간 정도 되면 감점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즘 교과 플러스 서류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과 플러스 서류가 가장 대표적으로 넘어간 대학이 부산대학교죠. 그렇게 하면서 대학들마다 교과 플러스 서류에서 저 서류의 영향력이 또 엄청나게 큰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국대 같은 경우는 교과 플러스 서류에서 교과가 70%나 되는데 그 70%를 국영수 4과 중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잘한 거 10과목만 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점수가 다 전체적으로 상향을 하고 서류 30의 영향력이 커지게 돼버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 플러스 면접인데 면접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제10은 기반 면접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사이버 상에서 업로드해라, 영상 찍어서 올려라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빼기 안 돼. 이렇게 보시면 서울 지역 15개 대학을 한번 놓아봤습니다.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고 수능 최저가 미적용되고 교과 100%로 뽑고 교과 외의 것들이 반영되는 대학들로. 마찬가지 맥락으로 부산 지역 대학들도 이렇게 배열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열을 했을 때 우리 애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교과의 영향력이 더 큰 것이 좋느냐 아니면 교과보다는 조금 더 다른 요소를 넣는 게 좋느냐에 따라서 대학과 전형들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교과 전형에서 지원 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는데 이 고려할 때 현실적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을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들 중에 그런 겁니다. 국어 제일 잘한 거. 지금까지 모의고사 친 것 중에 수학 제일 잘한 거, 영어 제일 잘한 거 해가지고 수능 최저 맞췄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9월 모평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종합 전형을 같이 준비하는 경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내가 교과 몇 장, 종합 몇 장을 쓸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교과 전형과 더불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사실 이야기할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보통 강의를 하면 2시간 넘게 강의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학생부 교과전형은 숫자가 너무 빤하게 보이니까 우리 애가 여기로 숫자가 안 돼. 그러면 종합으로 써야지. 종합 숫자가 낮네.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과는 숫자 위주지만 종합은 숫자 위주가 아니라 숫자를 안 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숫자를 해석을 하고 3년 동안 학생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대학과 학과마다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보는 관점이. 그래서 그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최저를 적용하고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면접이 있고 없고로 크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류 100% 전형이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서류하고 면접을 보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고신대 자기 추천자 전형 같은 경우는 원서를 쓴 사람들은 다 면접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서류 플러스 면접, 단계별 전형, 즉 서류를 내고 그다음 일정 배수 안에 들어야지만 면접을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고려대 학업우수형이고 부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들이죠. 그런 것들은 1단계 통과를 하지 않으면 면접을 보러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면접의 형태들도 되게 다양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기반 면접을 합니다. 서류 기반이라는 게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질문을 많이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들은 제시문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는 MMI 면접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 어떠한 면접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제 서울 15개 대학에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에 따라서 수능 최적 적용, 미적용, 면접 있고 없고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여기 한번 지원해볼까 저기 한번 지원해볼까 하면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할 때 최저, 적용, 미적용, 면접 있고 없고를 한번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요 놓은 걸로 뒤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원 전략을 하는지. 그렇게 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와 면접을 통해서 학교생활 충실도를 평가를 하는 거고요. 블라인드 서류 면접입니다. 근데 이제 블라인드라서 뭐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사실은 손해나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확실하게 일반고 친구인데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장했느냐 이런 것도 볼 수도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없어져서 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학교인지라고 하는 프레임이 씌워져서 그거에 대해서 이 학교는 이런 애들은 우리 학교 와서 공부 잘할 수 있어 이런 것들 생각하기 때문에 블라인드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 블라인드로 하면서 조금 아쉬운 게 과학고와 외고와 일반고가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듣는 과목으로. 그러면 최소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과학고 친구구나 외고 친구구나 일반고 친구구나 정도는 블라인드 면접이라 하더라도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서류형과 면접형이 있는데 면접을 볼 때 보통 이제 친구들 중에 모의고사가 잘 나오니까 수능이 좀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도전적으로 적어보려고 하는데 수시에 납치되면 어떡해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할 때 면접 전형을 있는 걸 쓰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일괄형은 무조건 원서 쓰러 가면 면접을 보러 가야 되지만 일괄형이 아닌 단계형은 1단계 떨어지면 또 면접 보러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면접형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1단계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좀 고려해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부 아까 학교생활기록부가 기재가 간소화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들이 평가 요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보는데 학교마다 이 명칭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부분은 책자에 돼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학에 여기를 몇 퍼센트 보고 여기를 몇 퍼센트를 보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숫자와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 대학 우리 과에 왔니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학업 역량을 기반의 기본적인 성적입니다. 근데 학생부 교과전형은 줄을 세워서 몇 등까지 돼 안 돼의 관점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범위로 보는 거죠. 분포.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적을 보실 때는 분포로 보셔야 합니다. 몇 점이니까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생님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썼을 때 조금 유리한지 불리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하고 면밀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전에 우리 학교 애들이 이 정도 상태, 이 정도 기록이었으면 이 대학 이과를 갔어. 근데 학생들은 학부모님들은 자기의 것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보시면서 우리 애가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한 게 기록상에서 잘 드러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계열 적합성을 고려한 과목 선택 및 해석,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수를 충실히 했는지 듣고 올 과목 제대로 듣고 왔냐도 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내가 등급받기 힘들다고 물리 교과도 듣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과학도 한 과목, 그러니까 뭐 지구과학이랑 생활과학만 듣고 예를 들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기계공학과를 지원한 겁니다. 그러면 학생을 선발하는 교수님의 입장에서
딱 진짜 등급받기 좋은 과목만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다른 애들은 힘들게 물리 선택하고 해가지고 등급을 어렵게 받았는데 그래도 성적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보다는 이 친구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보겠죠.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려운 과목을 택해서 어떻게 힘들게 공부를 해 나가고 모르는 것들을 나갔는지를 보겠죠. 그렇게 하면서 선경험 후 학습, 선학습 후 경험. 즉 내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한 거에서 궁금한 내용을 경험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학습 속에서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좀 있으면 조금 더 좋다라고 합니다. 저걸 연계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친구였는데요. 내신은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한 2.5등급 정도 되는 친구였고요. 근데 성적이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5등급, 1등급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2.5 정도 등급이다 보니까 근데 또 이 친구가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지가 이제 스포츠 관련 학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체육교육과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실기 준비도 하다가 이제 부상을 입어가지고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스포츠 관련 학과를 학종으로 한번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준비를 나름 지가 해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과목도 뭐 스포츠 경기 실습, 체육 탐구 심화 활동도 공통 교육 과정으로 이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활동들에서 자기가 충분히 체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뭐 체육을 좋아한다가 아니라 체육을 스포츠를 가지고 사회, 문화, 경제적인 입장에서 요즘은 가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 가치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보여주어서 사실 2.5 정도 되는 친구인데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를 한번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봐도 누가 봐도 처음에 이 친구는 선생님 거기 말고 전 다른 데 가고 싶은데요. 막 더 낮은 학교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보고 정말 성실하게 충분히 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물론 안전카드도 썼죠. 왜냐하면 저걸 정말 다 입장에 봐줄까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의 상태들을 한번 보시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썼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논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 부산은 부산대학교밖에 논술 전형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준비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논술 전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논술 전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고요. 그리고 수시 6장 중에 6논술을 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논술 하나가 또 다른 수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교마다 문제 유형들이 참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유형들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나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산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수리논술에서 수학,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가 수학 출제 범위입니다. 그러면 기하 안 들은 친구는 조금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기하 문제가 또 나오지 않는다면 또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 챙겨봐 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자기가 한번 준비를 해볼 수 있는 친구는 그래서 보통 모의논술 각 대학별로 논술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북 참고해서 모의논술 한번 쳐보고 그리고 그 쳐본 거 점수 한번 채점 기준이나 이런 것들 살펴보고 그리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본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논술이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어떻게 배점을 했고 채점 기준이 어떻다까지 다 나와 있는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한번 해보라고 하고 하는데 보통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인문사회 논술은 글을 잘 쓴다가 아니라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어 선생님이라든지 사회과학 선생님한테 한번 자기가 쓴 거를 들고 가서 쌤한테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시험 칠 때 서술형, 서답형 이제 시험 칠 때 몇 점 받는지. 그래서 그 모든 답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푸는 풀이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 풀이 과정을 연습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각 시험마다 서답형 시험들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잡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논술 같은 경우는 최저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거나 그다음 교과가 반영되거나 미반영되는가에 따라서 기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눈 게 이렇게 페이지 정리해 둔 것입니다. 살펴보시고 수능 최저가 있다 없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는 또 최저학력 기준이 강하면 사실은 그 실질적인 경쟁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정리한 겁니다. 한계 영역, 가천대 같은 경우 한계 영역 3등급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한량하죠. 그러면 수능 논술을 좀 더 잘 써야 되겠죠.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 4개 영역, 의대 같은 경우는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5 이렇게 잡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복잡한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무시할 수 없는 게 입시 결과죠. 그래서 이 입시 결과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책자에 이제 나와 있는 입시 결과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많이 보태서 이제 돼서 화면을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시 결과를 보실 때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것이냐를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전국에 의예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했을 때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죠? 대입상담 프로그램 최저 사례라고 돼 있죠. 우리가 보통 요즘 대학 어디 가라는 곳에 가시면 전형평가 및 결과 기준에 보시면 보통 각 전형별 학과별 70% 컷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합격자들의.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대입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쓰시는 프로그램이신데요. 거기에서는 전년도 실제 입시 사례들입니다. 그 사례들 중에 제일 낮은 걸 한번 찾아봐서 기록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낮은 게 70% 컷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본 거냐 대입 상담 프로그램 세저 사례에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의대를 교과로 뚫으려면 1.5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구나가 보이시죠. 그런데 또 상위 건양대나 이런 학교들을 보았을 때 점수 폭이 생각보다 높은데 그럼 또 반영 방법이 달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의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건양대학교처럼 국수탐 교과별 2과목, 8과목, 작년에 10과목 반영했었거든요. 상위 10과목이 올해 8과목이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순천향대 같은 경우 점수가 왜 이렇게 높지라고 보시면 국수형 4과 중 우수 3개 교과 전체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국수형 4과 중에 못한 교과 2개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인제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전과목 플러스 과탐 2과목, 영어가 아예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이 상대로 부족한 친구들이 인제대에 써서 이제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인제대는 MMI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저 면접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떨어져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울경의 학생부 교과전의 지역 인재로만 따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으로는 일반 전형보다는 점수폭이 조금은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은데 여기에서 보시면 그래도 한 1.4 안으로는 들어가 줘야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종합을 준비를 하겠죠. 종합을 준비를 하면 이제 종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다가 아닙니다. 근데 숫자만 다가 아닐까요? 거기다가 경쟁 상대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사고 친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자사고 친구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어떠한 과목을 어떤 가보별 세분력 특기사항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들 해서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보통 그런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예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와서 교과를 통해서 심화학습을 하고 그런 프로젝트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또 교과를 이수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고 친구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조금 낮은 정도로 지원해 볼 수 있지 점수폭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예를 들어 내가 한 2점 얼마인데 일반고에서 의예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뚫은 케이스 좀 드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결과들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역인재 전형, 부울경 지역인재 전형에서 조금 챙겨보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경상국립대, 부산대, 울산대에서만 뽑았는데 동아대가 올해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친구들은 동아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신설됐다라는 거. 그러면서 또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울산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울산대입니다. 울산대가 최저가 완화됐습니다. 세계합 3과 세계합 4는 다른 그림입니다. 세계합 3은 하나라도 삐끗하면
안 되지만 하나 정도 삐끗해도 되는 게 세계합 4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치외과입니다. 이제 의대를 못 가는 친구들이 이제 치대를 생각을 하겠죠. 치대를 생각하면 치대 점수도 이렇게 보시면 거의 1.5 안에 들어야 되고 이제 부산대 지역인재 전형 정도만 한 1.9 정도, 1.59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전형도 아까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똑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한의외과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의도 이렇게 쭉 보시면 점수 끝 라인 보시면 2년치를 지금 비교해 놨는데 빨간 색깔이 2023학년도 이과 최저 사례입니다. 보시면 1.8 밑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석대는 왜 저렇게 높지? 라고 보시면 상위 15과목만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바뀝니다. 전과목으로. 그러면 입시 결과가 뭐 할 수 있다? 떨어질 수 있겠죠. 뭐 1.00이 아니라 1.3, 1.5도 이제 합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지대는 이제 상위 15개, 25개 과목만 반영하고 있다는 걸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의외과 학생부 종합전도 마찬가지 방향성이고요. 수의외과입니다. 수의외과도 요즘 인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의외과도 이렇게 보시면 교과 전형으로는 1.6 밑으로는 데이터들이 1.6 밑으로 데이터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약학과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약대도 점수가 보시면 한 1.60 밑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이제 조금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덕성여대나 동국대 같은 경우도 일부를 반영하기 때문에 전 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일부 교과만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약학과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제 우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 15과목에서 전 과목으로 바뀐다는 거 인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안내고요. 똑같은 구조로 형성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의치한 약한 수만 가는 거 아닐 건데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숫자로 간다. 그러면 내가 서울 지역부터 부산 지역까지 다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할 때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교과 100%냐 교과 위에 걸 반영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양대학교 지역균형 발전 전형이 교과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보시면 공과대학이라는 저 안에 기계공학과 여러 학과들을 합쳐서 단대별로 묶어서 입시 자료를 정리해 본 겁니다. 이때 기준은 최종 등록자 기준 50% 컷이라고 돼 있죠. 최종 등록자 기준 50% 컷은요. 합격한 사람이 예를 들어 10명 있다. 그런데 수시는 6장을 쓸 수 있으니까 합격한 친구들이 중복 합격한 경우들이 많겠죠. 근데 어차피 등록은 한 장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면 밀려 나가니까 그 밑에 친구들이 밀려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 밀려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합격한 친구의 50% 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컷으로 합격 불합격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50%컷 안에 들면 보통은 이제 안전한 카드라고 전년도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면 안전한 카드라고 판단을 하고 움직이고요. 근데 만약에 인원수가 확 줄었다라든지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더 강해졌다라든지 완화됐다든지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점수대 분포 자체가 낮은 과 높은 과 해서 거의 한 1.62 정도 라인에서 이제 멈추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수능 최저가 생긴다면 수능 최저가 생기게 되면 이제 점수 분포가 좀 낮아지죠. 아까는 1.62 정도 라인에서 멈추었다면 지금은 한 1.96 라인까지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교과 90에 비교과를 들어갑니다. 성적 100%가 아닌데 비교과인데 이 비교과는 뭐라고 돼 있죠? 출결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출결은 학생들이 거의 만점이죠. 그렇게 되니까 교과 영향력이 여전히 교과 100%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들을 보시면 중앙대하고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점수폭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챙겨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변합니다. 이게 변합니다. 원래 서강대학교 교교장 추천 전형이 국영수 4과 전교과를 반영을 했는데 올해 전과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성적 산출 방법도 변경이 됩니다. 그럼 입시 결과가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 저 입시 결과가 도대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 근데 국영수 4과만 하다가 다른 과목까지 다 넣게 되면 점수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을 산출 방법을 변경을 해서 상대적 점수 조금 올라가게 하는 해서 그러면 한번 그 성적 산출해봤을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하고 보니까 이렇습니다. 일부 사례입니다. 물론 전체 사례는 아니고 일부 학교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 교과 점수를 가지고 올해 대학별 한산 점수를 계산해보고 전년도 합산 점수를 계산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친구는 올라가고 어떤 친구 내려가고 하는 현상들이 이제 막 혼재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교과와 국영수 4과 성적이 이제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진로 선택 과목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친구들은 국영수 4과 성적은 좋았는데 다른 기타 과목 성적이 안 좋아서 이제 내려가는 생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는 교과 100%로 선별하지 않습니다. 교과 80에 서류 20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서류는 문제는 학교생활 기록부 있는 거 다 들어갑니다. 자동 봉진, 그 다음에 과목별 세분력 특기사항, 그 다음에 어떤 과목 이소연락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80이 물론 숫자로 영향을 받지만 어떤 과목을 들어서 우리 대학, 우리 과의 완리도 평가의 대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 20% 영향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학과에 따라서 다르겠죠. 지원하는 학과가 촘촘하게 점수가 편성돼 있는 데는 저 20% 영향력이 클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점수 분포가 넓다라면 저 20%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겠죠. 그런데 놓치시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진로 과목 성적 산출이 변경이 되면서 학생들에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진로 선택 과목들은 등급이 안 나오고 ABC로 나오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그 ABC를 등급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A를 받으면 A 받은 학생들이 근데 만약 70%다. 그럼 1.7등급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A면 무조건 1등급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수가 상승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려갈 요인이 없는 거죠. 아까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국영수 4과에서 전과목이었으니까 내려갈 요인이 있었지만 이거는 내려갈 요인이 없이 올라간 요인만 있다 보니까 점수가 전체적으로 상승한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는 인문입니다. 인문이 수능 최저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 계열을 하실 때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대 지역균형입니다. 경희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과 56, 출결 봉사 14, 교과 종합평가 30, 즉 교과 이외에 다른 게 들어갑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교과 종합평가는 아까 고려대랑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저거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만 들어가느냐? 교과 학습 발달 사항만,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들었고 몇 등급을 받았고 ABC 중에 뭘 받았으며 과목별 세분력 특기사항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점수 분포가 조금은 더 넓게 형성이 됩니다. 동국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동국대는 교과 70에 서류 30인데 교과의 영향력이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 교과가 국영수 4과 중에 잘한 거 10개만 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애들이 동국대 쓰는데 갑자기 선생님 저 동국대 쓸래요? 라고 갑자기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점수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만 올라간 게 아닌 거죠. 다 같이 올라갔죠. 그래서 서류 제가 막 그렇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탈을 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합니다. 저 30% 영향이 큰데 또 여기에 30%는 자동 봉진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산대입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 교과 80에 학업 역량 평가 20,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교과 100이었습니다. 그럼 저 교과 100에서 저게 80이 학업 역량 평가 20 저게 도대체 어떻게 작용을 하지? 근데 학업 역량 평가 20이 원래 자기들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어떤 과목을 들어서 우리 대학, 우리 과의 완리를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3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과목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학년 때 이미 그게 공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늦어졌기 때문에 학업 역량 평가에서 어떤 과목을 들어서 우리 대학, 우리 과의 완리는 올해는 평가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계열적 합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인문계열 학과를 쓴다. 그러면 학업 역량 평가를 할 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를 바탕으로 어떤 과목을 바탕으로 이수 단위를 총 몇 이수 단위를 했고
그중에 일반 선택 과목을 몇 이수 단위를 했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목별 위계도 보고요. 그렇게 해서 점수화 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 맥락으로 자연이나 공과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겠죠. 그래서 이 과학 과목의 일반 선택 과목은 몇 단위를 이수했고 그 다음에 위계성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과학교과 같은 경우는 위계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점수화해서 한답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하면 내가 자연계열 내에서 학교를 바꿀 때는 그게 상관이 없는 거겠죠. 학업 역량 평가 영향력이 없겠죠. 그 다음에 인문계열 내에서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 인문에서 어디로 넘어간다면 자연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자연에서 인문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사회와 과학교과의 이수 단위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렇게 20%의 점수폭을 크게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챙겨보셔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경영입니다. 경영학과가 세계합 6에서 세계합 7로 완화됐습니다. 실제로 한번 프로그램 돌려보니까 일부 사례 돌리니까 8.3%의 학생들이 맞춘 게 12.7%로 올라가더라고요. 충족 비율이.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학생들의 입시 결과도 조금 상승할 수가 있겠죠. 학생부 교과에서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부모님들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학생부 교과에 학생부 교과로 적는 게 좋아요? 학생부 교과에 지역인재 전형을 적는 게 좋아요? 근데 과거에는 보통 경향성은 지역인재가 조금 더 점수폭이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경쟁률에 따라서 한 번씩 오를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두 개 다 쓸 수 있다 보니까 이거 쓸까 저거 쓸까 하다가 둘 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한쪽만 쓰다가 벌써 지역인재가 오히려 또 몰려버려서 점수가 올라가는 때도 있으니까 경쟁률 꼭 지켜보셔야 합니다. 미랑 캠퍼스입니다. 미랑 캠퍼스는 이제 점수폭이 이제 4점대까지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보셨을 때는 3점대에서 점수들이 형성되는 거 보이시죠, 부모님들? 그러면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 이제 4점 초반대인 친구도 부산대를 쓰고 싶다고 했으면 이제 제가 미랑 캠퍼스까지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저 그러면 부경대 갈래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부경대 가려고 하면 부경대 또 점수가 생각보다 또 높습니다. 그래서 부경대는 이제 학생부 고가 성적 우수 인재 전형으로 최종 등록자 기준 50% 컷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3점 후반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과 90에 출결 10인데 저 출결 10은 마찬가지 맥락으로 비인정 결석이 없으면 만점 처리됩니다. 수능 최저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요번에 조금 바뀐 게 자연계열의 진로 선택 과목 점수 산출이 변경이 됐는데요. 요게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경대 지역혁신인재 전형입니다. 지역혁신인재 전형은 똑같은 교과 성적 우수 전형이고 똑같이 선발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단지 요거는 전국의 모든 학생이 쓸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지역 부울경 학생들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경쟁률을 지켜보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그래도 지역혁신인재가 학생 교과 성적 우수 인재 전형보다는 조금 더 점수폭이 낮게 형성이 돼 있죠. 4점 초반대까지 점수들이 보이죠. 동아대입니다. 동아대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 교과 100%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계 4등급입니다. 한계 4등급인데 생각보다 또 학생들이 한계 4등급 못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폭들이 이제 보시면 4점대 후반들에서도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말고 또 동아대학 지역인재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지역인재 교과 전형은 이것도 교과 100%인데 성적 반영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수 교과, 국영수 사과 중에 잘한 거 12과목을 봅니다. 그렇게 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아까랑 또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 분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둘이 보시면 조금 더 이 친구가 높게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교과 방법이 국어, 영어, 수학, 사과를 3개 반영하는데 지역인재 교과는 잘한 거 12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성대학교입니다. 경성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대신 약학하고 간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거는 면접이 없는 전형이고요. 일반계고 또 면접 전형이라는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형은 또 면접이 있는 전형입니다. 1단계 성적으로 선발해서 2단계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점수폭이 훨씬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접으로 학생들이 뒤집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실 때 경성대 같은 경우도 교과 100%가 방법이 바뀌어서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이 한 과목에서 두 과목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점수 산출을 해봤을 때 보통 0.28등급 정도가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대 같은 경우는 정교과를 반영을 하는데 공통 30, 일반 50, 진로 20을 반영을 해서 이제 하는데 1등급은 오히려 환산 점수로 계산을 하면 한 3, 4 정도 하락하는 경향성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챙겨보시면서 지원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교과는 점수가 많이 보이죠. 저 점수로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교과 위에 다른 요소들에 따라서 점수 폭을 조금 더 올리고 내리고 하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밖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교과전형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시험도 다르고 듣는 과목도 다른데 어떻게 숫자로 일방적으로 뽑느냐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2명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단계 과거에는 원래 일괄 선발이었는데 작년부터 단계 선발로 바뀌었습니다. 1단계 3배수 안에 들지 않으면 면접 보러 못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 분포들이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점수 분포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자연계열에서 과탐2의 필수 응시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저 수능 최저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이 과학2를 응시를 해야 되는데 과학2가 생각보다 등급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과투를 응시를 안 했겠죠.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추천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저게 풀렸으니까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점수폭들이 일부 학과들은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상승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1단계 2배수로 선발하는데 점수폭이 훨씬 더 낮죠. 왜 그럴까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일반 전형들은 이제 자사고, 특목, 과학고 애들까지도 이제 다 들어오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할 때는 내가 일반고 학생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반고, 특목고, 이제 자사고 애들하고 했을 때도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하나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인데요. 이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이렇게 입시 결과를 발표할 때 항상 이렇게 분포를 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제가 이야기할 때 참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치외교학과입니다. 정치외교학과에 보시면 OX들이 있죠. OX들이 다 지원자고요. X가 불합격, O가 합격자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많이 모여있는 점수 분포가 보이시죠? 2점대. 근데 갑자기 뚝뚝 떨어져 있는 점수들이 보이시죠? 5점 얼마. 그럼 5점 얼마는 이제 일반고 학생이기보다는 이제 다른 유형의 학생일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맹도 여기 약대도 한번 보십시오. 약대도 보시면 성적 분포가 저기 새까맣게 합격자들이 많은 데가 1등급, 2등급 사이뿐만 아니라 3등급, 4등급 사이에도 많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정보가 준비도가 이제 좋은 친구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 얼마만큼 내가 3점대가 뚫었다. 그러면 얼마만큼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항상 서울시립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발표를 할 때 학교 유형별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 색깔이 일반고고요. 그 다음에 주황 색깔이 자산고, 회색이 특목고입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파란 색깔은 일반고는 거의 2점대 초반에서 3점대 초반까지 점수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를 보시면 4점대, 5점대들도 많이 눈에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살펴보시면서 서울시립대에서 지원한 애들이 이 정도면 그 위의 대학들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주요대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제 한다면 이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 판에. 학생부 교과전 학생들이 제일 좀 원하는 데가 경영이나 컴퓨터 쪽이지 않습니까? 경영을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경영을 간다면 70% 컷. 이건 이제 좀 어디가에 나온 자료에서 70% 컷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50% 컷을 안 잡고요. 그렇게 잡았을 때 점수 분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종합은 점수 분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과에서 조금 점수가 부족하다면 종합을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종합을 준비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랑 경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요즘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제일 많이 점수 입시 결과가 상승한 학과들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러면서 종합전형이 마찬가지로 더 낮게 점수가 형성이 돼 있죠. 부산 지역입니다. 제가 한번 부산 지역을 아까 이제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을 학과별로 한번 세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내가 무슨 대학 무슨 과를 지원을 하지라고 생각이 정말 이렇게 변수가 많을 때 저렇게 사각형을 딱 지어놓고 최저 적용, 최저 미적용, 교과 100% 교과 외를 반영했을 때 이렇게 두신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사회복지학과가 모든 전형이 선발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결국 남는 건 요겁니다.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각 대학별로 이제 요강들을 살펴보면서 사회복지학과에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이 물론 여기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각 대학별 점수 산출 기준입니다. 각 대학별 점수 산출 기준으로 70% 컷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 상대적으로 높고 낮고를 조금 보일 수가 있겠죠. 똑같이 간호학과도 해봤습니다. 간호학과도 똑같이 해봤을 때 이렇게 점수폭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를 봤을 때 이제 면접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최저를 적용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데 거의 점수 분포들이 1, 2등급 대 점수 분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 전형이 힘들다면 이제 종합 전형으로 지원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종합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부산 지역 대학들의 종합 전형을 최저를 적용할 때 적용하지 않을 때 면접 있고 없고를 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사회복지학과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한다면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겠죠. 근데 요 점수는 전교과 기준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부 교과 점접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교과 기준으로 점수를 잡아서 이렇게 배치를 해본 겁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간호학과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간호학과도 이렇게 점수폭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들마다 전형들마다 이렇게 다른 점수 분포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애한테 교과 점수가 우리 애가 유리한지 그 다음에 우리 애가 면접을 잘 보는 친구인지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잘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고민을 하면서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입니다. 실제로 한번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나와봤는데요. 여기에서는 진짜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사례일 뿐이기 때문에 이게 딱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놓을 때 조금 참고할 만한 자료가 책자 받으셨죠? 책자 보시면 이제 두꺼운 책자, 수시 모집 성공 전략 보이시죠? 거기 3페이지 한번 펼쳐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전년도 저희 부산 지역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어느 전형을 많이 지원을 하고 합격 비율이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떤 학과들을 더 주로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 보시면서 우리 지역 애들이 이런 전형으로 많이 이 점수대에서 지원을 하고 합격률은 어디가 높구나를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그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시를 지원할 때는 일단은 뭐부터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정시에서 어디 갈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정시에서 이제 어디 갈 수 있는지 잡으시려면 수시 지원 기준선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잡으실 때 등급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정시는. 100분위로 원래는 표준 점수 100분위 학교마다 방법이 다른데 표준 점수는 그 성적,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100분위를 기준으로 보통은 기도 하고 아니면 또 표준 점수 기준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시는 등급이 중요하지만 정시는 100분 이하 표준 점수라는 거.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정시로 어디 갈 수 있다라고 라인을 잡을 때는 보통 두 가지 라인으로 잡습니다. 평균 100분위 300을 기준으로 등급 배치 어떻게 하느냐 계산은 쉽게 이해해서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 그 다음에 탐구 2개 100분위 2개를 더해서 더한 거에서 나누기 3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A 학생이 만약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 각각 이렇게 있다면 탐구 100분위 있다면 국어 더하기 수학 더하기 그 다음에 탐구 100분위 86, 97 나누기 2에서 268.5 그래서 평균 100분위 300 기준이다 하면 268.5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에 따라서는 또 3개를 나눠서 나누기 3을 해서 89.5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잡기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어느 기준 300이 기준이냐 그 다음에 국수탐 100이 기준이냐에 따라서 300이 기준이면 268.5, 100이 기준이면 89.5를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점수 단순합으로도 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준점수 단순합은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국어 표준점수, 수학 표준점수, 그 다음에 탐구 표준점수 2개 더하셔서 384. 그 다음에 영어 등급도 같이 챙겨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위의 방법을 쓰는 거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입시 결과는 보통 저기 A 학생 평균 100분이 100으로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기준으로 라인을 한번 잡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준 점수 기준으로는요, 부산시 교육청에서 이제 6월 모평 이제 치신 그 결과를 가지고 상담 그 어디에 갈 수 있는지 잡아볼 수 있게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그게 그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보시면 그때는 표준 점수 단순 600점 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가에서 있는 이렇게 보면 뭐 건국대 그다음에 평균 최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부산대 같은 경우는 최저 76.5니까 의치한 약한수를 제외하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최저 76.5면 도대체 뭐야? 한 77? 그래서 올 3등급 끄트머리면 부산대 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보시고요. 근데 또 이렇게 잡으면 너무 아웃라인이 잡기 힘드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 진로 진학지원센터 진학지도 공지사항에 탑재 예정입니다. 이거 작년에 탑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요거 탑재하시면 보시면 여기 3번 대입길마중 정시 지원 참고표라고 해서 6월 모평 기준으로 부산대 아까 국수탐 표준 점수 600점 만점에 몇 점이니로 요렇게 기준으로 해서 정시로 어디 갈 수 있다고 하면 라인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로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셔서 우리 애가 정시에 어디 정도 갈 수 있는 라인을 잡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놓아보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의치한 약한수 지원 참고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대체 몇 점 정도라는 거지. 고신대 의예과가 6월 모평 기준으로 2% 정도, 0.5% 정도입니다. 6월 모평 기준으로. 그리고 한의예과가 한 2% 정도 되는 겁니다. 상위. 근데 이제 수능에 가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고신대 의예과까지 보면 6문제 정도 틀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정시에 A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럼 A 대학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과를 골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과를 못 골라가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라인을 잡아보는 거죠. 이렇게 잡으면 좋은 친구들이죠. 정시가 더 잘 나오는 친구들이겠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친구들은 내신이 조금 더 좋은 친구니까 수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수시를 잘 써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학생들마다 어디 분포에 들어가 있는지 다양할 수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지원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6장의 카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수시 지원 6장의 카드요. 이 6장의 카드를 쓸 때 여러 가지 이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교과를 몇 장 쓸 건지, 아니면 논술로 뭐 다 6장을 쓸 건지, 논술 때 6장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과 논술 이렇게 섞어서 쓸 건지, 여러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1.5에서 아까 책자에 1.5에서 2.0 학생들이 어느 전형에 많이 썼는지 지원 경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시면. 그리고 또 합격 현황은 어디를 합격을 많이 했는지도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것들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서 어떤 학과에 주로 지원을 많이 했지 또 이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교과 성적이 한 1.94 정도 되는 친구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컴퓨터 관련 종합 준비를 좀 많이 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9월 모평 성적이 83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시에 부산대 컴공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수시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막 고민이 되겠죠. 근데 등급도 별로 이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산대 교과 전형을 적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부산대 또 교과 전형은 수학 포함 2개합 옵니다. 수학 포함 2개합 오니까 국어가 2고 수학이 3이니까 5 맞추고는 있죠. 좀 불안하죠. 혹시나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다 3 떠버리면 어쩌지? 그러니까 좀 불안하니까 한 카드를 더 쓰는 거죠. KU 지역 균형 전형이 이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보고 이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입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점수는 조금 부족하지만 컴퓨터 관련 학과가 점수도 조금 높은 편인데 부족한데 그래도 좀 도전적인 카드들을 애들이 써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종합 전형을 준비했으니까 종합 전형을 이렇게 4장을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안전이다 소신이다 이거에 대한 건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9월 모평 점수를 보고 또 점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제가 왜 고려대 학업우수를 상향으로 했냐. 고려대 학업우수는 4개 영역 합이 8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사 빼고. 4개 8이 안 되죠. 탐구는 대신에 평균이나 둘 중에 잘한 겁니다. 2, 3, 3입니다. 이미 10입니다. 근데 8을 맞출 수 있다 합니다. 화이팅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6장을 쓰는데 그 6장을 다 붙는 카드를 쓴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카드를 버리셔야 되고요. 아니고 그냥 한 장은 또 열심히 노력한 과거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나와 볼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2.5에서 3.0, 2.5에서 3.0에 대해 참 고민이 많은 점수대입니다. 이 점수대 친구들이. 그리고 실제로 사실 부산대 많이 지원을 해서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 2.61 정도 되는 친구가 있는 겁니다. 친구가 있는데 미디어 관련 종합 준비를 좀 학과 관련 준비를 했습니다. 9월 모평 기준으로 100분이 77 정도 되는 친구인데 점수 좀 약간 사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수시 6장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통 학생들 중에는 정말 안전카드 하나 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진짜 제가 순등을 다 망치더라도 정말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를 쓰고 또 이렇게 하나를 씁니다. 부경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2개 영역 합이 국어 포함 8입니다. 맞추고 있죠. 그 다음에 경북대 같은 경우도 2개 영역 합이 6입니다. 맞추고 있습니다. 부산대입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 부산대는 70% 컷이 2.14인데 이 친구 2.18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2개 영역 합이 4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영투, 탐투에서 맞춰고는 있죠 지금. 그런데 저게 조금 불안하게 영어 2가 예를 들어서 80점으로 2등급인 겁니다. 그러면 조금 불안한 요소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나름 종합 준비를 해놓으니까 이제 종합으로도 이렇게 3장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서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중앙대 같은 경우는 점수 분포가 많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력한 게 있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적어볼 수도 있고요.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참 숫자가 안 나와집니다. 근데 제일 답답한 친구가 이 대학을 계산해도 4, 저 대학을 계산해도 4, 막 이렇게 나오면 점수를 이제 배치를 할 때 참 힘든데 이 등급대 애들은 이제 문과이과 계열 상관없이 이제 간호를 좀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인문 쪽은 이제 사회복지, 경찰행정 이런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교과만이 4.14인데 학종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근데 간호를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 100분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6장 어떻게 쓸지. 그럼 이제 부산에 있는 간호학과를 중심을 찾아보겠죠. 간호학과 중심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찾아보면 교과전을 찾았는데 2.13이네. 학교 계산 점수 계산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전체는 4.14라 하더라도 저 학교 계산법에 따라서 2.13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여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습니다. 2개 합 9. 2개 합 9는 맞추고 있죠. 다행히 한국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다행히 8을 맞추고 있네. 9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못 맞출 수도 있으니까 영산대학교 일반계 고과 전형을 써놓고요. 그러면서 이제 면접으로 조금씩 뒤집을 수 있는 데를 쓰는 겁니다. 교과 전형이지만 면접이 들어가서 면접으로 조금 뒤집을 수 있는 학과들을 좀 찾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높여보고 싶은 거죠. 학생이.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동의대 일반계 고과 전형은 2.58인데 간호학과에서 2개 영역 합이 6이 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2개 합 7이 돼야 됩니다. 그럼 2개 7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죠. 또 안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이제 도전 카드가 되면서 이제 종합도 써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종합 준비를 제대로 안 했는데 그래도 이제 6장을 쓸 때는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카드를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카드를 놓으실 때 보통 저는 이렇게 한 장짜리로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한 장짜리로 만들면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한눈에 보이면서 2년치 입시 결과도 한번 비교해 보고 그리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바뀐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보고 근데 6장만 하라고 안 합니다. 한 7, 8장 아니 8, 9장 다 조사를 해서 이제 9월 모평 기준으로 또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하시면서 더 잘 나온다면 상향 카드 조금 더 많이 못 나온다면 도전 카드를 많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지원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을 더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뭐 세상이 많이 바뀌고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복잡하진 만큼 많이 공부하신 만큼 틈바구니가 조금 더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참고하시고 오늘 강의 참고하셔서 자녀분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